2022년 미국의 한 외신 언론에 베트남의 실체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근에 베트남 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최근 베트남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그동안 베트남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자본을 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며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최근 베트남이 한국에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많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한 경우처럼 점차 베트남의 투자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증시는 매일 연저점을 기록하며 베트남에서 투자를 진행하던 외국인들 또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죠. 거기에 더해 베트남의 부동산 기업 FLC 그룹이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베트남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위태위태하던 베트남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소식이었고 FLC 그룹은 베트남의 최대 부동산 기업이기에 이에 대한 후폭풍 또한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부동산은 2018년부터 무려 18배나 오를 정도로 큰 거품이었기에 언젠가 그 거품이 터질 것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연달아 쏟아지게 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스타트업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베트남의 신규 투자는 위험하다며 베트남 한국 대사가 직접 기업들에게 이례적인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한국 대사가 최근 대사관에서 열린 베트남 한인 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 기업 대표자들에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느냐, 투자는 5년, 10년 계속해야 하니까 현재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국내 기업들을 만나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종용하는 발언은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 큰 실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또한 자국 내 기업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며 경고하자 중국 외교부에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말이죠. 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투자금을 빼고 있기에 조만간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경제 폭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5년간 한배 관계에서 한국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베트남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앞선 사례와 같이 해외에서는 이미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하나둘 빼기 시작했으며 한국 기업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곧 베트남 언론에 소개되며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에서는 한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다며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탐욕적인 한국 정부와 그 기업들은 베트남을 착취하여 자신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 베트남을 버렸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항상 한국에 대한 비난 기사를 많이 내놓기에 이젠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데요. 아무리 언론으로 자국 베트남 시민들에게 혐한 감정을 조성한다 한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추세에 베트남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미 베트남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베트남 대기업들도 대규모 적자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빚만 쌓여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베트남 정부가 밀어주고 있던 베트남에서 제2의 삼성 신화를 꿈꾸는 베트남 대기업 빈그룹 또한 야심차게 베트남의 차기 미래산업 전기차 빈페스트를 만들어 출시했지만 조약한 품질로 인해 시장에서 중국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웃긴 것은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대기업들이 개발한 자체적인 기술로 전기차를 만들었다며 웬만한 프리미엄급 자동차 가격에 해당하는 8천만 원에 판매를 시작했고 언론을 이용해 빈페스트의 기술력은 현대 자동차를 뛰어넘었다라며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빈페스트의 세단을 한국 자동차 리뷰어가 분석한 결과 독일차의 껍데기와 독일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만 한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조립도 얼마나 엉성하면 자동차의 헤드램프 위치가 짝짝이이거나
터지거나 문 손잡이가 빠져버리는 등 최악의 마감 상태를 보여주었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완전 분리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삼성이라는 빈그룹은 연간 실적 발표 자리에서 자동차 부문인 빈페스트에서만 약 1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경제는 소생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괜히 한국 대사가 직접 나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게 아닌 것이죠. 거기에 더해 한국 기업을 넘어 외국인들까지 바리바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본다면 조만간 베트남에서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외국 자본에 의존한 국가가 자만심에 취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국민투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